자, 이번에는 그 자바스크립트에서 활용도가 굉장히 많은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활용되는지요. 자바스크립트 함수는요, 우리가 C에서의 함수와 똑같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목적도 같고요. 거의 모든 프로그래밍들이 다 같아요. 그 자바스크립트뿐만 아니라 자바, 그리고 뭐 C++, 뭐 파이썬, 여러분들이 C 말고도요, 굉장히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있는데 다 함수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함수라는 거는요,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 코드 블록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블록 단위로 이렇게 묶어 놓는데 특별한 목적을 갖는 그러한 그 일련의 명령문들을 묶어 넣어서 보통 함수라고 부르고요. 그 함수는 언제 실행되냐면 누군가가 그걸 호출했을 때 실행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여기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function, my function 가로 열고 닫고, 그리고 이 변수도 줄 수 있고요. p1, p2를 전달해 주면 p1과 p2를 곱해서 리턴해 주는. 자, 이 example 한번 볼까요? 지금 보면 여기 12라는 숫자가 어디에 쓰여진 거냐면 이 패러그래프 아무 내용이 없는 여기에 사실은 쓰여진 겁니다. 근데 여기에 왜 10이라는 숫자가 쓰여졌는지 요 밑에 스크립트에 가서 보면요, 함수 다음에 document.getElement by id 데모가 id인 걸 가져와라. innerhtml을 myfunction 43으로 써라.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면 함수가 정의되어 있죠. myfunction 43이라는 거는 그 두 개의 아규먼트를 전달받아서 그 A와 B로 받은 다음에 걔네들을 곱해서 리턴해주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이 결과물을 써주는 거예요. 12가 그래서 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수는 그냥 실행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호출되었을 때 한 번이라도 누군가가 걔를 불러야지만 실행됩니다. 함수의 문법은 이렇습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함수는 function이라는 키워드로 시작해야 돼요. 이렇게 function 하고요. 그 다음에는 함수 이름이 와야 돼요. 함수 이름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괄호로 그 다음에 와야 됩니다. 이 괄호가 함수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고요. 그 괄호 안에는 당연히 다양한 그런 매개 변수, 파라메타들이 요 안에 그 콤마로 구분돼서 나타나고요. 그리고 괄호 다음에는 이렇게 중괄호, 이와 같은 코드 블럭을 감싸주는 중괄호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함수의 이름은 어떤 것들이 올 수 있느냐? 변수의 이름 규칙과 똑같습니다. 즉 문자, 숫자, 밑줄, 달러, 기호 다 올 수 있어요. 근데 시작은 문자나 밑줄이나 달러, 기호로만 할 수 있고요. 숫자로 시작할 수는 없다는 것. 변수의 이름을 지을 때와 같은 규칙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함수에서 괄호 안에 그 전달되는, 우리가 보통 이거를 매개 변수라고 보통 얘기하죠. 아규먼트. 그리고 이 아규먼트들은요, 그러니까 아규먼트하고 파라메타 둘 다 혼용해서 막 쓰기는 쓰는데, 매개 변수, 인수 둘 다 같은 의미로 쓰는데 굳이 구분을 하면 이런 겁니다. 매개 변수라고 하는 것들은요, 함수 정의할 때 우리가 여기 쓰는 이름들을 매개 변수, 파라메타라고 부르고요. 실제로 호출되는 값들 있죠. 그걸 인수, 아규먼트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P1, P2가 파라메타고요. 실제로는 3과 4가 전달됐죠. 걔네들이 아규먼트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구분해서 쓸 필요는 없지만 논리적으로 우리가 구분할 때는 그렇게 쓰는데, 어쨌든 전달해서 우리가 그 함수 안에서 그 값이 활용된다는 그 의미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함수 호출. 함수는 어떻게 호출되느냐? 보통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호출이 되고요. 그리고 어디든지 가능해요. 자바스크립트 코드에 의해서 코드로 그 호출을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호출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함수가. 자, 함수에서 쓰이는 그 매개 변수하고 그리고 인수, 파라메터와 아규먼트를 조금 한번 살펴볼까요? 함수를 호출할 때 값을 당연히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전달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전달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여기를 비워놔도 되지만 비워놓지 않고 사용해도 되는 거죠. 보통 전달하는 값을 인수 또는 매개 변수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 함수 정의할 때 사용되는 그 식별자를, 함수를 function, my function, parameter 1, parameter 2 할 때 요것들을 우리가 매개 변수, 파라메터라고 부르고요. 이 파라메터들은 이렇게 컴마로 구분해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함수를 호출할 때 이 파라메타의 값을 넣어서 호출하거든요. 그거를 아규먼트라고 부르고요. 순서는 똑같아야 돼요. 그렇죠? 당연히 파라메타 1의 값과 파라메타 2의 값 막 믹스업해서 넣는다고 얘가 이해하지는 않겠죠. 즉 예를 들어서 variable x는 뭐 my function 뭐 파라메타 argument 1, argument 2 하면 어떤 일이냐면 argument 1과 argument 2를 전달해서 계산된 값이 x라는 변수에 저장되는 그런 그 형식의 문법입니다. 그리고 함수 안에서는요, 인수는 변수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우리가 전달되는 지금 그 예에서 p1과 p2가 어떤 값으로 전달되면 그 값이 이 안에서는 변수 값으로 활용될 수 있고요. 그 안에서 굳이 다시 변수를 선언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종종 인수는 반환 값을 계산하는데 활용된다. 당연히 그렇겠죠. 이 argument 1과 argument 2를 우리가 적절하게 연산을 취해서 return 값을 만들어낼 때 사용하고요. 자바스크립트는요,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펑션도 소문자로만 써야 돼요. 나는 좀 특별하게 대문자로 써야지 워킹 안 합니다. 조심하세요. 함수의 return 문장도 활용이 우리가 되는데요. 이거는 C하고 똑같죠. C에도 return 문이 있듯이 그 자바스크립트에도 return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값을 반환할 때 이 return이라는 특별한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보통 호출한 곳에 return을 해주는 건 당연한 그러한 결과겠죠. 다시 한번 그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펑션이 하나가 선언되어 있어요. my function a, b로 두 개의 파라미터를 전달받아요. 그래서 그거를 곱해서 return 해줘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바 x는 my function 43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my function이 return 해주는 값이 뭔지 모르지만 그거를 x에다가 넣어놓죠. 그러면 값이 당연히 여기에 저장되는 겁니다. 예제를 한번 볼까요? 지금 보면 여기서 12라는 숫자가 여기 출력이 되고 있는데 요 값이 출력이 되고 있는 거고요. 왜 여기에 출력이 12가 됐는지를 보면 아까 봤던 것과 사실은 동일한 내용이네요. my function a, b인데 a와 b를 곱해서 리턴해 주는 함수고요. 그 함수를 호출했더니 4와 3인 아규먼트로 줘가지고요. 4 곱하기 3이니까 당연히 12가 그냥 출력해 주네요. 그죠? 리턴 값이. 자, 함수를 왜 사용할까요? 당연히 코드를 리사이클 할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코드를 한번 정의하고요.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결과를 낳기 위해서 아규먼트를 쓰면 더 좋죠. 그죠? 다른 인수와 동일한 코드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즉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경우죠. 파렌하이트를 그 셀시어스 그 단위로 바꿀 때 우리가 보통 그 서양에서는 화씨를 쓰는데 우리나라는 섭씨를 쓰잖아요. 그래서 화씨하고 섭씨를 컨버전 해주는, 그러니까 화씨를 도대체 우리한테 섭씨로 얼마인가를 알아내는 함수를 한번 써볼까요? 그러니까 function to Celsius라는 함수를 만들었는데 파렌하이트 값을 전달받으면 그거에다가 32를 빼주고 9분의 5를 곱해주면 그 값이 환산되는 식이에요. 그런 것을 결과를 한번 볼까요? 여기에 0이라는 값이 찍혔는데 왜 0이 찍혔나 볼까요? to Celsius 32. 그래서 32라는 화씨로 32도가 섭씨 0도거든요. 당연히 계산이 그렇게 나와야겠죠. 그죠? 32 빼기 32는 0이니까 0 곱하기 9분의 5. 그래서 보통 그 30도가 넘어가는 온도, 보통 100도 정도면 얼마인가 한번 기억을 해볼까요? 37.8도, 3, 40도를 올라갈 때를 보통 우리가 화씨로 100도라고 그러는데 110 정도가 얼마일까요? 40도 넘네요. 그러니까 104도 정도인가요? 그렇죠. 104도 정도면 그 섭씨로 한 40도 정도의 온도에 해당됩니다. 자, 그리고 이 괄호 연산자라는 건 뭐냐면요, 함수를 호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뭐냐면 지금 이 위에서 보면요, to Celsius는 사실은 함수 객체인데 to Celsius 괄호 열고 닫고를 해야지만 함수가 호출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조금 전에 봤던 것과 유사한 이그젬플 같지만 요
이그젬플과 두 번째 이그젬플의 차이를 가만히 보면 여기 보면 괄호 다음에 셀시어스 다음에 괄호가 빠져 있어요.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볼까요? 이런 일이 발생해요. 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아까는 여기에 12라는 숫자가 쓰여졌죠. 근데 지금 뭐가 쓰여져요? 함수의 정의가 그냥 쓰여져 있죠. 자, 요건 조심해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됩니다. 즉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커멘트 아웃을 하고 아무것도 안 쓰여지겠죠. 요 두 번째 줄을 언커멘트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숫자가 나옵니다. 0이라는 숫자가. 왜냐면은 to 셀시어스 32라는 걸 호출했잖아요. 그죠? 아규먼트 값을 가로 열고 닫고 함께 주면 이 함수가 제대로 실행되고요. 만약에 지금 아까 처음에 봤던 것처럼 to 셀시어스라는 함수 이름만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냥 함수의 정의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의해서 우리가 써야 되고요. 함수의 이름만 쓰면 안 되고 아규먼트까지 우리가 반드시 주어야지만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 거다. 그리고 변수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경우를 한번 볼까요? text equal the temperature is 더하기 to Celsius 32 더하기 centigrade. 자, 무슨 말일까요? 지금 보면 여기는 문자열이에요. 그리고 얘도 문자열이에요. 근데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값이 오든지 간에 그 값을 문자열로 사용하겠죠. 여기서 리턴되는 값은 사실은 숫자인데 그 숫자가 문자열로 변환돼서 그 출력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은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정확한 거지만 변수 대신에 함수명과 그 리턴 값을 그냥 활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to 셀시어스 32를 x로 리턴 받아서 그것을 앞과 뒤에 문자열을 그 연산을 해서 출력할 수도 있지만 그냥 직접 이거를 변수 대신에 써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워킹한다는 얘기예요. 한번 볼까요? 지금 보면 우리가 여기 패러그래프에 아무 내용도 없어야 되는데 the temperature is 0 centigrade라고 써 있네요. 왜 그런가요? 도큐멘트 get element by id demo in html 즉 데모를 찾아서 요 사이에 있는 여기다가 누굴 쳐넣으래요? the temperature is 다음에 to 셀시어스 32의 값을 받아서 그거를 계속 더해서 이렇게 쓰는 거고 사실 이거를 좀 더 그 명확하게 표현하자면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라는 거죠. bar x equal to 셀시어스 32 세마이콜론 다음에 얘를 우리가 커멘트 아웃을 하고요. 그리고 그거를 x로 바꿔서 써줘 볼까요? 자, 사실은 이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긴 하지만 요 x라는 변수 대신에 직접 요 값을 써도 전혀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 허용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이그젬플입니다. 그죠? 제대로 작동되는 걸 알 수 있고요. 32 대신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4를 쓰면은 한 40도가 나오겠죠. 그죠? 자, 이제 함수의 그 정의 그리고 만드는 방법 배웠으니까 엑서사이즈를 통해서 우리가 그 활용 방법을 좀 더 이해를 좀 높여 봅시다. 첫 번째 질문 볼까요? call the function. 함수를 호출하래요. 무슨 말일까요? 지금 보면은 그 함수 자체가 여기 하나가 선언되어 있는데 너무 길어서 공백이 띄워볼게요. 자, my function이라는 함수가 있네요. 그리고 document.getElement by id demo inner html hello world가 되어 있네요. 자, 이 함수는 그 실행은 안 되죠. 당연히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호출되기 전에. 그래서 함수를 호출하는 방법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my function 가로 열고 닫고 한번 호출해 주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여기에다가 hello world라고 쓰여지겠죠. 그렇죠? 함수 호출하는 방법 간단해요. 함수 이름과 가로 열고 닫고를 써주면 되는 겁니다. 아규먼트가 없으니까 그냥 써주는 거예요. 자, 됐고요. 두 번째 엑서사이즈를 해볼까요?
figure out what is wrong with the function. 자, 함수가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내래요. 그리고 fix it, 고쳐서 제대로 작동되게 하래요. 왜냐하면 결과를 보니까 아무것도 안 나와요.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디버깅을 해봅시다. 자, 데모라는 아이디를 갖고 있는 패러그래프 있고요. 여기 여기서부터 잘못되네요. function이라고 써야죠. functn, function이라고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function은 자기 함수 이름 다음에 뭘 써야 돼요? 반드시 가로 열고 닫고 해야 돼요. 근데 함수 이름도 틀렸네요. 얘가 호출하는 게 뭐예요? my function을 호출하니까 함수 이름은 똑같아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은 요게 아마 실행될 겁니다. 되네요. 그죠? 헬로 월드가 방금 전에 봤던 이그젠플과 동일하게 함수가 여기 정의되어 있고요. 지금. 그리고 그 함수를 호출해서 실행이 될 수밖에 없겠죠. 세 번째. 자, use the function to display the product of 5 times 5. 5 곱하기 5를 우리가 출력하는 함수를 만들래요. 지금 볼까요? id가 데모인 패러그래프는 있는데 값이 undefined로 나와 있네요. 왜 그런가 볼까요? my function을 호출했는데 my function의 값이 아무것도 없어요. 리턴되는 것도 없고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리턴되는 그 값을 우리가 계산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return 리턴한 다음에 5 곱하기 5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사실 여기 아규먼트까지 전달하는 것을 반드시 요구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5 곱하기 5만 리턴해 봅시다. 당연히 그냥 25가 제대로 리턴되죠. 이걸 아규먼트까지 써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P1과 P2를 받게 하고, 그죠? 얘를 P1과 P2의 곱셈으로 당연히 계산해야 되고요. 전달할 때는 얘를 5와 5를 전달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5, 25가 이렇게 전달돼서 출력될 겁니다. 네 번째 엑서사이즈 볼까요? 자, 이번에는 Hello John이 디스플레이 되도록 함수를 만들래요. Display the result here라는 말이 있는데 아무것도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바뀌질 않았죠. 자, 봅시다. 뭐가 잘못됐는지 볼까요? 펑션에 my function name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불러야 될 것 같아요. 불러볼게요. my function 가로 열고 닫고. 그런데 얘는 누굴 아규먼트 하나를 전달받네요. 근데 얘가 누구겠어요? 전달받는데 이름이니까 John이라고 쓰여져야 되니까 얘를 전달할 때 JOHN을 전달해 봅시다. 그러면은 헬로하고 John이 합해져서 이렇게 디스플레이 되겠죠. 디스플레이 하는 거를 빼먹었네요. 여기다가 즉 document element by id 가로 열고 닫고 데모에 inner html 값으로 얘를 줘야죠. my function을. 그죠? 그래야지만 그 값이 여기에 디스플레이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완성이 됐으면 자기 이름을 여기다가 써면은 자기 이름이 출력이 되는 거를 우리가 실험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 한 줄짜리 코드예요. 앞에서 봤던. 마지막 엑서사이즈 한번 더 해볼까요? Define a function named my function. my function 하나 만들래요. 그리고 make it display hello world. hello world라고 디스플레이 되도록. 그리고 p element에 어디? 여기. display the result here에 hello world라는 문장이 출력되도록 my function 한 수 만들래요. 앞에 했던 걸 다시 다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펑션을 만들어야 돼요. function my function. 이거는 이름을 이미 줬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my function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my function에서 하는 일은 앞에서 했던 그 document get element by id 가로 열고 닫고 inner html equal 뭐라 그래야죠? hello world 느낌표까지
자, 그런데 get element by id에서 id가 뭐죠? 데모죠. 이거 써줘야죠. demo. 자, 이런다고 되느냐? 안 되죠, 당연히. 함수를 부른 적이 없으니까. 그죠? 함수를 호출해 주면 되는 겁니다. my function 해주면 얘가 호출이 돼서 얘가 hello world를 바꿔치기 하는 함수를 호출하니까 당연히 얘가 hello world로 바꿔지겠죠. 아직까지는 너무 간단한 example들이라서 여러분들이 쉽게 그런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